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2월 9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으로서요, 금일 나온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듯이요, 5G 통신 장비 슈퍼코리아 탄생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죠. 예, KMW에 대한 기사인데, 내년 매출이 한 1조 1000억에서 좀 많게는 1조 5천억 본다 그러죠. 그래서 통신 장비 중소형 종목에서는 가장 큰 매출을 올린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삼성 SDI하고 LG화학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 삼성 SDI 내년 대폭 실적 개선 기대되지만 목표가는 하향해서 키움 증권에서 나오고, 또 현대차증권에서는 이제 LG화학에 대해서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성장 주목해야 하는 그런 기사죠. 그 다음에 이제 IT 섹터 중에 삼성전기 4분기 무난한 실적에서 내년 실적 상향 기대라는 그런 주제인데, 4분기 실적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약간 부진할 걸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에 두 개 나왔어요. 레고캠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로부터 BPT 877 임상 일상 마일스톤 수익 분담금 수령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기술 이전료 해서 그것만 해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기사인데, 오늘 계속적으로 이 마일스톤 수익 부담금 수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NK맥스 그렇죠? 그거 있는데 한번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코리아 슈퍼스타 탄생 KMW 내년 매출 1조 원 돌파라는 기사인데, 이제 이 KMW가 뭐하는 회사냐,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전문 기업으로 5G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용량 다중 입출력 장치, 그러니까 MIMO60인데요. 그와 안테나, 필터 등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회사죠. 최근에 이 5G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는 계속 나와요. 밑에 보면은 내년 글로벌 통신사 5G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요. 미국, 일본 통신사들은 올해보다 설비 투자가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통신 3사는 올해 수준인 8조 원 규모의 이 설비 투자를 집행이 유력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한 20일 남았는데, 증권사마다 내년에 가장 유력한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한 종목이 바로 5G죠. 여기 내용 보면은 내년 증시를 이끌 유력 테마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테마는 5G로서 NA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종금,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모두 5G에 주목했다 그런 내용이죠. 주목하는 이유를 보면요, 5G는 단순한 통신 서비스를 넘어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산업은 물론 콘텐츠,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정보 기술 산업 전반을 뒤바뀔 광범위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내용이 있죠. 특히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5G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 등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통신 장비로부터 스마트폰, 콘텐츠 등 5G 생태계 전반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본격적인 5G 투자로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5G가 올해 크게 올라가서 지금 최근 한 두세 달이죠.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내년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기 때문에 요번만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은 성과는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기사 내용들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내년에는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5G 투자가 시작된다면서 신규 거래가 늘면서 매출이 올해보다 50% 이상 증가할 거다 그런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KMW 같은 경우가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매출이 한 5,955억인데,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한 7,500억 예상된다고 그래요. 근데 내년 매출은 이보다 50% 이상 증가한 1조 1,500억 안팎을 기록할 걸로 증권가는 예측한다라면서, 또 예상 외 거래가 터지면 매출이 최고 1조 5천억에 이를 걸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작년에 이 KMW 매출이 2,960억이에요. 내년에 1조가 넘어간다 그러면 한 3, 4배가 급증하는 그런 양상이죠. 또 오른쪽 봐도 같은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이어가는데 이어
중국과 일본이 5G 경쟁이 가세한다. 중국은 새해 30만 개 이상의 5G 기지국을 구축할 계획이며 KMW는 JT 주요 파트너로 하여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도쿄 올림픽을 앞둬서 새해 5G 투자를 시작한다. KMW는 후치즈 그리고 일본 노키아, 라텐덴 등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미국도 5G 투자에 뛰어든다는 점과 국내 5G 스탠드 언론 상용화가 예정된 점도 기지국 장비를 생산하는 KMW의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실적이 올해보다 상당히 좋았지만은 더욱더 좋아진다는 그런 기사죠. 그럼 이제 주가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오늘 지금 현재 한 1,000원 정도 하락한 51,100원 정도로 유지하면서 한 1.9%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그렇죠? 최근 저점을 확인하고 한 4, 5일 정도 이제 상승을 한 이후에 좀 조정받는 양상을 보이는데 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없죠. 거래량이 지금 58만 주예요. 전일 거래량이 160만 주, 그제 거래량이 240만 주죠. 오늘 지금 12시 한 48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돼봤자 한 80만 주 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가 상승에 따른 뭐 좀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에 수주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 한 건 발표가 될 때마다 아마 주가의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KMW를 포함한 5G 통신 장비 업체들이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고 이제는 조금 기간 조정이 좀 남은 것이 아닌가 해서 그동안에 주가 하락할 때 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국내도 물량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제 그 물량을 걷어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서 크게 오늘 주가 하락하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추가적인 상승은 지속된다라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이솔루션이 먼저 가격 조정받고 이제 주가가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지금 상승으로 가장 먼저 턴하는 모습인데 오이솔루션 현재 마이너스 한 100원 정도예요. 59,900원. 그죠? 어제도 종합지수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때 한 300원. 그러니까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조금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수급적인 상황도 그렇죠? 큰 부담이 없죠.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확정치는 아니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소폭 한 7,000주 정도 순매수로 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조정을 받는 동안에 거래량이 59,000주. 이 시간이면 뭐 많이 돼야지 오늘 한 10만 주 안 되는 거래량이 되겠죠. 그러면 거래가 어제 18만 주, 그제 36만 주. 그러면 쉬어갈 때 거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매물 압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요. 그런 관점. 그래서 이 통신 장비 업체들 계속적인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이죠. RFHIC. 가장 늦게, 그러니까 오이솔루션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KMW,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 게 지난 금요일 날 한 9% 넘게 떴었죠. 2,850원 올라갔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죠. 그렇죠? 오늘 50원 상승한 33,900원. 누구는 강보합이냐, 보합이냐, 약보합이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냥 순 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RFHIC도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 특히 어저께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개인들이 한 25만 주, 최근 들어 다 개인들 매도가 가장 많죠.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있죠. 우리 이제 HFR. 자, HFR도 오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5G 통신 장비 업체들이 전반적인 다 조정 양상이네요. 지금 300원 하락한 26,000원. 그죠?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FR이죠.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쉬어가고 있다면 아마 이제 내일 정도 이틀 쉬었으니까요. 아마 내일은 5G 쪽에 또 매기가 이전되면서 순환매로 또 상승이 또 가능하지 않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HFR도 오늘 거래량 12만 주, 어제 24만 주에 거래가 좀 감소하죠. 어제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보다 하이하는데 어제도 쉬어갔죠. 마이너스 50원. 오늘도 이틀 연속 쉬어가면서 거래가 어제보다 더 감소한다. 그만큼 매물 압박은 적다라고 보시면 돼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지금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두 종목 들어가 있어요. 통신 장비 업체에서 RFHIC하고 이 RF텍인데, RF텍이 조금 지루한 그런 움직임이에요. 최근 주가가 상당히 조금 약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30, 오늘 장중에도 뭐 잠깐 플러스는 나아졌죠? 한 1.7%, 7,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좀 대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분목 모습 볼까요? 그렇죠? 좀 아침에 좀 강하게 흘러갔는데, 뭐 거래량에 큰 의미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오늘도 거래량이 상당히 좀 작은 편이에요. 지금 보면은 한 10만 주, 어제가 27만 주니까는 뭐 오늘 많아야지 뭐 한 16만 주, 17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제 거래량도 상당히 작은 거래량이에요. 평균 거래량이 하이한 수준인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차트 보셔도, 그렇죠? 이 박스권, 이게 지난 8월서부터 움직였는데, 거기에 뭐 기준가, 그렇죠? 기준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빠질 폭은 없다.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RF텍이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 또 실적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죠. 3분기 실적이 한 6년 만인가요? 또 사상 최고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다 해서 한번 뭐 회사의 내용에 대한 어떤 변화보다는 일단은 이 수급적인 사항이 좀 변화가 돼서 거래량이 최소한 뭐 50만 주에서 한 7, 80만 주 이렇게 한번 터져주는 모습이 좀 나와야지만이 본격적인 상승 알림. 우리가 아까 말한 RFHC처럼요. 거래 증가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RF텍은 그럴 가능성은 좀 더 낮다. 그래서 오늘은 움직임이 없지만은 조만간에 아마 이 통신 장비 업체들 또 주가 흐름이 나오면서 이 RF텍의 본격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조금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만은 일단 흐름은 맞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에 가장 핫한 이슈 테마가 뭘까 했을 때 증권사마다 물어봤을 때 거의 제일 많이 얻은 것이 5G 통신 장비라 그랬죠. 그런 흐름. 그 이유는 실적이 내년에 크게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모든 주가는 어차피 시간, 그러니까 기간이 문제가 빨리 주가에 반영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뭐 3개월, 6개월 뒤에 되느냐 시간적인 차이만 있지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같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거 좀 단기적 관점으로 편입은 됐지만요. 한번 움직일 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루하지만은 한번 매도 타이밍 특히 이제 시장에 의한 어떤 종목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 오늘 조금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RF텍 아마 본격적인 상승 신호가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나왔다라고요. 말씀을 드려서 요 관점도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RF텍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회사 내용이죠. 뭐 오이 솔루션은 요번에 이제 중국 시장을 노려서 이제 50기가 BPS 양방향 광 트랜스퍼를 출시를 했다 그러죠. 이 중국뿐이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도 지금 광범위하게 광 트랜스퍼를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19년 10개 도시 그리고 40개 지방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34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거기에 따른 투자 수혜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2025년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0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하죠. 이 5G 네트워크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뭐 RF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삼성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안테나 부분이. 근데 이제 삼성이 이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이발 장비를 지금 못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삼성이 지금 2등인데 거기에 따른 수혜 삼성이 받으면은 거기에 따른 납품하는 RF텍도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RFHC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지락 관련 트랜지스터. 이 RFHC도 여기 보면 2020년 1분기 이후 재차 삼성 전기로 향하는 매출 증가와 과거 매출 미중이 미미했던 노키아 매출 역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을 할 거다.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주된 매출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중국의 화웨이인데, 올해 화웨이 쪽의 매출이 한 450억인데요. 내년에는 한 1150억 증가하고, 내후년에는 2000억으로 는다 그러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서 5G 상용화를 지난 11월 1일 날 실시를 했고, 아까 말한 대로 기지국 설치라든지 상당히 크게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화웨이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RFHC가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얘기죠. 이 메탈 라이프라고 오늘 24일 날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데, 이 지분을 49.7%를 RFHC가 갖고 있죠. 이 메탈 라이프가 이 소재, 부품, 장미, 이 특례 상장 1호 기업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따른 상장에 따른 같은 의미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HFR, 그렇죠? 예, 프론톨, 그렇죠? 지금 일본 NTT 토코모 쪽에 장비 공급이 과시화된다 그러죠. 이제 프론톨 홀이 이 이동통신 무선 접선망에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와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 장비로 원천 기술을 이 HFR이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 프론토를 설치를 하면은 비용 감소가 되고 또 네트워크 안정성을 향상시켜 주는데, 이 4G 때보다 기지국수가 이 5G는 또 몇 배 이상 증가할 것 때문에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오른쪽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2020년 실적 성장 두드러져라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 5G 프론토 장비 공급 등을 비롯해 호재로 2020년에 큰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전반적으로 이 통신 장비 업체 우리 한 5종목 지금 언급을 해드리고, 그 중에 2종목이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종목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삼성 SDI 내년 대폭 실적 개선 기대되지만 목표가 하향 키움증권이죠. 예, 한번 내용을 보면 내년 삼성 SDI 매출액이 올해 대비 40% 증가한 3조 2천억에 달하고 흑자 전환을 시도할 걸로 내다봤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년에는 북미, 유럽, 호주 그리고 전력용 수요 위주로 성장해야 하는데 매출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2018년 수준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의 화재. 주가가 최근에 탄력이 약하고 실적이 약간 부진했던 배경이 있죠. 바로 ESS, 이 화재건이죠. 그 내용을 지금 한 거고, 또 하나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악재성 재료.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크게 하락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전동 공구용 수요 회복 지연으로 원형 전지 실적이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평강 필름 역시 고객 LCD 생산 라인 조정에 따른 수요 감소와 가격 경쟁 심화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될 걸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도 나쁘고 4분기 실적도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된다 해서 아마 2차 전지들 여기서 급등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완만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실적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삼성 SDI 주요 사업 가운데 자동차 전지, 우리가 어차피 이 전기차 부분을 보고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2차 전지, 그러니까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역대 가장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할 걸로 내다봤다. 아마 최근에 나오는 2차 전지에 관련 보고서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3분기,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하지만은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LG와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같은 맥락이죠.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 성장 주목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보면은 4분기 실적은 국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안정성 강화를 위한 비용 집행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걸로 전망하게 되고, 또 화학업종, 어차피 이 LG화학의 본업은 바로 이 화학업종이죠. 근데 아마 제가 9월달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화학업종도 조금 피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올해도 조금 부진하지만은 내년에도 이 업황 자체가 크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이 LG화학의 주가의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국내 ESS 사업 및 화학 산업 부진보다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성장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2차 전지,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2개 있죠?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케미칼, 그죠?
다른 부분보다는 바로 이 전기차 내년에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 자, 오늘 한 1100원 뜨네요. 오늘 장중에도 상당히 아침서도 시초가가 높게 출발했네요. 그렇죠? 시초가 53,300원. 그러니까는 1,300원에 출발해서 51,100원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한 2,100원까지 한 4%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좀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량도 10만 주네요. 어제 거래량보다 좀 넘치죠. 그렇죠? 오늘 갭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우리가 5만원 밑에서는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5만원 밑에서는 좀 매수를 해도 물량을 늘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만원 밑에 내려오니까 또 바로 또 5만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은 4분기 실적 조금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은 물량을 공격적으로 늘릴 때는 아니다. 단순히 가격대만 보고, 지난 저점이 45,000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5만원 밑에서 선은 조금 물량은 늘려도 되지만은 그 위에서는 일단은 좀 조심,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이 에코프로 BM보다는 차트 완성도가 훨씬 높죠. 그렇죠? 주가도 더 탄력이 좋고요. 그렇죠? 지금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 맨 위에 있는 것이 121선이라 해서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항상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저점을 찍고 상승을 턴할 때는 이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처음에는 단기선이 21선이 저항 역할을 하다가 그것이 돌파되고 조정받을 때 20선 지지선고, 그 다음은 61선, 그 다음은 121선이라 했어요. 근데 이 에코프롬은 아직도 이 121선에 못 닿아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에 좀 두 번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121선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고,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모두 결집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아마 조금 한 며칠만 더 지나면요, 계속 121선 내려오고 주가는 하방 경직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는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도 어제는 64,000주, 오늘 86,000주예요. 뭐 어제보다는 증가를 했지만은 평균 거래량은 훨씬 미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이 뭐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후장에도 뭐 크게 주가의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큰 움직임은 없지만은 지금 뭐 이것을 사고 팔고 매매에 임하기보다는 그냥 이 종목들은 그냥 서서히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다 해서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기다린 만큼 나한테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뭐 회사 개요라든지 뭐 상승 논리, 그리고 최근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이미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뭐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과거에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지 한 15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참 열심히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 드시면은 구독하기를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주죠. 레고캠 바이오 해서 나왔어요. 오늘 레고캠 바이오는 브릿지 바이오와 계약된 비율 45대 55의 근거에 세금을 제한 약 50억 원의 수익 분담금을 수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과거에 나왔던 지지난달 19일 있죠. 나왔던 리포트인데, 올해 기술료 수익 300억 상회해서요. 이 기술료만 해도 영업 흑자가 가능한 바이오 업체다 그런 내용이죠. 3분기도 흑자 전환됐어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161억. 그렇죠? 작년에는 동기 때 마이너스 67억 적자가 났는데 161억, 그죠? 흑자 전환되고, 또 요번에 이 기술 이전료로 또 50억 정도 챙겼기 때문에 아마 연간으로 따져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요. 우리가 레고캠 바이오 뭐 계속적으로 뭐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하모니 관심주에는 이 NKMX 들어가 있죠. 보면은 이 법인 나스닥 상장이한 시드펀드 성공적 완료해서 오늘 장중에 나온 기사죠. 한번 내용 보면은 NK세포 기반의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이 NK맥스는 미국 법인 NK맥스 아메리카가 나스닥 상장을 위한 시드 펀딩으로 1,1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라고 오늘 발표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NK맥스가 가진 슈퍼 NK 독보적인 배양 기술 및 암 살상력에 대한 경쟁력과 함께 미국, 한국, 멕시코 임상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걸로 본다라는 내용이죠. 자, 오늘 1,100만 달러인데 여기 내용 보면요. 미국 내 초기 바이오 기업들의 시드 펀딩 규모는 통상 200만에서 300만 달러 수준인데 1,100만 달러죠. 상당히 이 기술력을 쳐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NK맥스 아메리카는 NK맥스의 100% 자회사로서 NK맥스가 가진 면역세포 치료제 슈퍼 NK 한국 및 아시아 및 몇 개국을 제외한 미국 및 전 세계 임상실험을 총괄 운영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NK맥스의 뭐 상승 논리해서 국내에서 지난 8월 달에 첨생법이 통과됐죠. 내년 8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행이 되는데 기존 일본 중심 자가 면역 세포 치료를 국내에서 가능할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과시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 두 종목 레고캠 바이오하고 NK맥스 한번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막 주가가 급등락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이라는 것이 위험 자산이죠. 근데 위험 자산에 더 위험스럽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디게 가도 반영성만 맞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실질적인 수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아침마다 이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하는데 주가가 호재가 반영돼서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주가 변동성 큰 종목들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화가 뜨겁게 반응이 되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는다 그랬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든지 뭐 한올이라든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변동성 크지 않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 된다 해서 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엔 없지만은 뭐 지속적으로 홀딩 뭐 수급적인 상황도 상당히 좋죠. 꾸준하게 지금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관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NK맥스 우리 하모니 관심주 있는데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도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1,100만 달러 펀딩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한 300원. 생각보다 그렇죠? 주가의 상승폭이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한 2.8% 상승한 1,950원. 거래량이 조금 변화가 크게 나오네요. 그렇죠? 36만 주 정도. 뭐 이런 분위기면은 앞으로도 한 2시간 더 남았으니까는 뭐 한 40만 초반대까지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에서 뭐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일단 거래량 쪽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그동안에 기간 조정을 한 넉 달 이상 받았고 또 거래량 변화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움직임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참고 기다리면은 뭐 우리가 뭐 크게 욕심 안 내고 여기서 뭐 한 12,000원이고 13,000원까지만 간다 해도 13,000원만 가도 한 2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까지는 언제든지 가시권에 보이는 그런 가격대죠. 목표치죠. 그러면 뭐 오늘 생각보다 주가 탄력은 조금 생각보다 약하지만은 일단 거래량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더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만약에 잘못되고 뭐 한다 해도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없으니까 아마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자,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날 약했던 종목 2차전지 뭐 포스코 케미칼인지 에코프로 비엘 그리고 뭐 실리콘 웍스 그러니까 금요일날 크게 뜬 종목은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고 그동안에 하반 경직을 보였던지 아니면 주가가 오히려 초폭이라마 상승을 한 종목들은 좀 상승 탄력이 약했죠. 그렇죠? 그런 관점인데 오늘은 또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에 흘러나와서 이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이고 요번에 종합지수가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에 심어서 뭐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낙폭 가대주가 움직인다 했는데 우리 이제 하모니 관심주 20개 종목이 되는데
좀 잘못 들어간 종목이 있죠?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코엔텍, 그죠? 요번에 좀 지수가 올라오면은, 그래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면은, 요 두 종목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 장중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오후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OLE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